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오늘은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시면서 수필가로 첫 저서인 너의 이름은을 펴내신 박효진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수필가로 등단하기 전에 인간과 문학의 문학평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상까지 하셨어요. 문학을 알기 전 또 그 후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요?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다들 문학을 당연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필을 알게 되었고, 문학을 만나기 전과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를 많이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저를 많이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하고 한 20년 정도 둘이서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가족, 친구들 전부 다 대구에 살고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 외롭고 지루했던 시간이었지만, 문학을 하면서 이러한 시간이 쓰려고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좋습니다. 수필가 박효진에게 수필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독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을 쓰다가 느낀 점은 저 자신이 되게 많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서의 목차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목만으로도 작가님의 어떤 삶의 굴곡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글의 소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소재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널려있는 게 다 소재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상을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보고 또 느낌으로 하려고 하지만 소재들이 달려들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공이 덜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필집에 43작품을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작가님이 한 3편만 꼽으신다고 그러면 어떤 글이 있을까요? 제가 수필로 등단하게 된 양구 맨해튼을 아십니까와 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너의 이름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400만 원의 이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구란 곳은 신혼생활을 처음 했을 때 굉장한 오지였고 저한테는 낯설고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양구란 곳은 제가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양구는 저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꼽아주신 작품은 이제 너의 이름은이에요. 제목으로 쓸 정도의 글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글보다는 더 각별한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처럼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린 작품입니다. 저는 잡초처럼 어디서나 뿌리를 내리고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고 싶은 사람입니다. 많이 밟히고 그래도 꿋꿋이 일어나는 잡초처럼 강하게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끼풀은 저와 가장 많이 닮은 풀이었습니다. 토끼풀의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 번째 택해주신 글이었어요. 400만 원의 이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가족에게 세상을 헤쳐가는 큰 전환기가 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써나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00만 원이 든 통장이 저희 집 전 재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셨고 또 그것으로 집까지 장만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고달픈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희 가족도 위로하고 그 당시를 다독여주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첫 수필집입니다. 너의 이름은. 여기서 가장 애착이 가는 글도 있으리라고 봐요. 아무래도 저는 봉정사 가는 길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 글 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거든요. 처음에 그 작품을 가지고 그 합평반에 갔는데 작가 선배님께서 이거 남편이 읽어도 괜찮아? 라고 걱정스럽게 말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갈아엎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적 수필을 써보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분은 감춰두기를 하고 또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책이 나오고 가장 반응이 좋았고요. 다들 그 글을 뽑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자꾸 제가 남편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비밀이 없다고 그랬지만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 모르셨죠? 네. 그거 말을 하셨잖아요. 비밀이 없다고 그랬지만 남편분의 실제 반응은 어땠어요? 책을 처음 보시고. 사실 궁금했습니다. 괜찮다 했던 말이 진실일까 궁금했었는데 책이 막상 나오고 나서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금 심술 났다고. 그러면서도 첫사랑은 누구나 있는 건데 사실 나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조금 느꼈어요. 아, 괜찮은 남자구나. 그래서 이제 잘해주려고요. 남편께서 굉장히 속이 넓으시더라고요. 폭넓게 다 감싸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두 분 아주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수필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독특하게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난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책이 나올 때 박효진만의 개성이 있는 그런 글을 싣고 싶습니다. 정말 박효진 작가의 색깔만 담겨져 있는 좋은 책이 나오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오신 걸로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5번째 또 너를 내가 태어나서 무척 실망이 컸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너는 아주 예쁜 짓을 하며 온 식구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갑자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는 너는 혼자 자랐고 그때는 정황이 없어서 너한테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라주었고 엄마는 너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국문학과를 나온 너는 작가가 되길 바라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를 보니 내 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다. 지금 너를 보니 이런 날을 꿈꾸기에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오늘 이 자리에 너를 있게 한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작가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효진이. 가족 모두 너를 응원한다. 박효진 화이팅! 지금 몸이 좀 아파서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책을 내면서 제가 서울까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안 가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엄마보다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울기도 울고 웃기도 웃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신랑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보면 가발을 해서 자신감을 얻고 누가 이제 책에 그 블로그에 달아놨는데 보니까 저희 신랑 이야기 밑에 뭐 김차몰 가모 뭐 이런 사이트가 막 뜨더라고요. 협찬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생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글 읽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만 제가 항상 칭찬하고 네. 그래요. 어디 가서 내 동생 박 작가라고 맞습니다. 네, 자랑도 하고 장합니다. 축하한다는 말. 제가 책을 선물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책장 첫 페이지를 넘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무슨 얘기인지 초대 축하합니다.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신 남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책을 처음에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직장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지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걸 시작을 하면 3년을 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다고 하길래 끝까지 한번 지원해 줘야겠구나.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동안에 내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내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지원군이 돼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망가진 부츠라는 글 읽어보셨어요? 멀쩡한 구두를 닦아준다고 세상에 어떻게 동화 닦듯이 닦으셨나 봐. 네, 맞습니다. 부츠가 나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처가 나쁜 겁니다. 부처가. 우리 아버님께서 박효진 작가가 춘천으로 이사 갔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아주 정을 끊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었는 것 같은데. 얘는 항상 저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사 가셨을 때만 좀 섭섭한 좀 마음이 서운했죠. 떨어지니까. 두 분 사이는 어떠세요? 양구에 가가지고 보도 못하는 그런 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또 생각하시기 어떠세요? 얘네 양구에 살 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참 좋으신 어머니셔요. 훌륭하신 어머니. 딸 뺏겼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요. 낯선 곳에 가가지고 정말 저런 분들을 만나가 산다는 게 너무 좋았지. 하여튼 뭐 모자라더라도 더 사랑해 주이소.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재미있게 살자. 건강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양구에서 만난 나의 첫사랑 그녀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해지셨어요? 저도 이제 수줍음도 있고 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항상 먼저 다가와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멀리 있는 동생이나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효진이더라고요. 응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학원 시절에 공부하면서도 제가 이제 거의 선생님 이제 보디가드 역할처럼 뭐 다른 반 친구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럼 제가 이제 옆에서 조금 이제 도와주고 최고를 보니까 도마뱀을 이렇게 패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거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독자들보다 저한테는 더 책이 좀 와닿았었고 현우야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글을 골라오셨어요? 저는 아빠와 닭곱창이라고 그 칠성시장이라는 이제 그 공간 안에 골목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서 20년 가까이를 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영화처럼 너무 보이죠? 선명하게 그 글을 읽어가지고 엄마는 우리 형편에 당장 안경을 맞춰줄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그렇게 바라던 안경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아빠가 안경점 아저씨와 흥정을 했던 것이다. 3만 원 달라는 주인과 깎아달라는 아빠의 표정을 보다가 부끄러워 밖으로 뛰쳐나왔다. 잠시 후 아빠는 덤덤한 표정으로 가자 하시며 내 손을 잡았다.
아빠는 닭곱창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시키셨다. 갖고 싶었던 안경도 하고 맛있는 닭곱창을 먹다니 운수가 좋은 날이었다. 아빠는 말없이 소주 한두 잔만 마시고 안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닭곱창은 모두 내 차지였다. 접시에 코를 박고 먹는 내게 아빠는 먼저처럼 환하게 웃어주었다. 닭곱창 맛에 빠져 안경점에서 부끄러웠던 아빠의 모습을 하얗게 잊었다. 나도 아빠를 향해 당긋 웃었다. 어머니 안경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바빠가지고 예. 네,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뭐 안경을 내가 끼는지 안 끼는지 잘 모릅니다. 뭐 아들 그릇이 키운 끼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안경을 끼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만큼 이래 정신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40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효진이의 일상을 거의 다 이제 공유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험 치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부분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건넨 이 한 말이 효진이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미안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효진아 이렇게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책을 선물해 주게 해서 너무 고맙고 세돈 씨랑 행복하게 살길 바래. 효진이 보기 참 간만에 이렇게 편지를 써본다. 기억나? 예전에 우리 편지 쓸 때 효진이에게 보다는 효진이 보기로 늘 편지를 시작했었는데 참 오랜만인 것 같아. 다시 소녀 감성이 생기는 걸. 사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본다. 너의 책을 읽으며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풍부한 표현력에 감탄하며 또 한 번 역시 효진이구나 했었어. 효진아, 어떠한 고민에도 늘 언니처럼 내 옆에서 공감해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었던 너의 그 따스함이 앞으로 너가 쓸 글들에게서도 묻어나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멋지다 우리 효진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좀 감정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쓴 편지를 읽으니까 제 편지를 참 잘 썼구나 생각도 들고 제가 제 학교에 또 돌아가면 또 제 나름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것도 있고 한 번씩 모이면 저희가 막 애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 동안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데 너무 내가 많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했었구나. 많이 좀 뒤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힘이 나서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더 친해진 느낌, 더 우리가 가까워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위로되는 글 써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글에서 하나 언젠가 또 제가 나올 수 있을까봐 혹시나 제가 잘못한 건 없나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생각 못 하셨죠? 그렇게 네, 재밌죠? 책에도 안 나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저는 시킬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 여기 오신 분들은 책에 안 나오면 나는 안 부를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언니하고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두 분이 다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죠? 네네. 그러면 남편분끼리도 술 친구가 되나요? 4명이서 좋아요. 네, 한동안 잘 먹고 한데 언니가 책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떨려요 지금. 끝나고 또 술 한잔 해야지. 박효진 선생을 처음에 만났을 적에 이 친구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 글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소재를 잘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문학을 한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 근데 막상 써왔는데 잘 써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와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수들 같아. 어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재미있으시고 특히 어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박효진 선생의 재능이 어머니한테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효진 선생을 우리 문단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출판 기념회를 뭐 꽤 많이 다녔겠죠. 네, 네. 근데 오늘
출판기념회가 여태까지 다녀본 출판기념회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멋지고 나 이렇게 진행 잘 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잘 클 작가예요. 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박효진 선생님은 옆에 계시면 늘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러분들한테서 나왔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작품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필이나 이제 작품을 쓰는 게 보통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성찰뿐만 아니라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게 훨씬 더 감동이고 또 힐링의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 기억 영원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